오늘 강의할 주제는 야간 수업 93번째 시간으로 1분기 주도 섹터 전략 B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A를 했죠. 그래서 B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 장이 보니까 로봇 테마, 저희가 야간 수업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테마죠. 그 다음에 GPT, 챗 GPT는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시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것도 혹시 미리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 주제는 왜 버린 주식이 주도주가 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시장에 추세는 없어도 섹터별 주도주는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봇 테마에서 GPT 테마에서 이제 OLED 테마 이렇게 지금 나오는 단계로 건너가는데요.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테마가 아닌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앞으로 다시 금융 테마, 특히 증권주 테마가 한국에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테마요? 증권주 테마. 증권주 테마가 아니라 증권주의 바람. 증권주가 바람을 좀 일으켜가면서 꽤 큰 수익률을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바로 그거는 한국형 토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로봇주 테마도 생각보다 강의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와버렸죠. GPT 테마도 저는 이거를 테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훌륭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입자 수가 너무 빨랐어. 네. 텔레그램보다 GPT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리죠. MDS 테크라든가 인포뱅크 이런 종목군들도 들썩거렸고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3월이 나올 줄 알았더니 3월이나 4월에 정상적인 뭐 반도체나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이런 형성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지금 단타로 움직이는 돈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바퀴 뛰고 저기서 한 바퀴 뛰고 그래서 마이크로 OLED 시장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핵심되는 내용만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7788로 인사 시작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집중을 위해서 제가 이따 질문은 마지막에 받을게요. 강의 마무리되기 한 10분 전, 5분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올려달라. 그러면 그때 질문 올려주시면 개별 종목 상담은 안 되더라도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뭐 업종 분석이나 섹터 분석 혹은 어제 미국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속에서 그럼 앞으로 금융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강의 집중을 위해서 채팅은 잠깐 제가 막아 놓겠습니다. 강의 끝나면 채팅창을 켤게요. 네.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집중을 위해서 잠깐 채팅창을 멈춰놓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출시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이걸 XR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출시된 증강현실, 가상현실, 즉 AR, VR 에다가 현 시점의 현실, 내가 지금 내 앞에 소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과수원에 있다. 그러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그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걸 XR이라고 그래요.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MR이라고도 그러는데 용어는 XR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애플이 이렇게 스키 고글처럼 생긴 애플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섞어놓은 그런 기능을 가진 말 그대로 이런 기계를 하나 출시를 해요. 대당 가격은 얼마냐? 3,000달러. 300달러가 아니라 3,000달러. 소니는 1분기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게임 본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철권 같은 거 아시죠? 철권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거가 여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이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S 엑스박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되니까 온라인상의 클라우드 컴퓨터 상에서 요즘 컴퓨터도 깡통 컴퓨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빌려와서 쓰고 있잖아요. 월 10,000원씩 내고 그런 것처럼. 엑스박스도 하드웨어가 더 소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빌려 쓸 수 있고. 근데 그거를 기존의 그냥 평면 게임이 아니라 입체 게임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런 대형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만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앞서서 뛰어드는 중소기업들이죠. 말이 중소기업이지 뭐. 그래, 메타버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공통으로 출시하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스키 고글처럼 생긴 바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고글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기계들입니다. 근데 시점이 이번 연도에 공교롭게 다 몰려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2023년 1분기, 2023년 하반기라겠지만 상반기로 땡겨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CES 23, CES 2023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전장부. 두 번째,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한 XR.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지능.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왜 저희가 보지 않느냐? 한국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소프트 파워를 소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하지 않아. 강점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IT 제조. 그래서 애플이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카메라 렌즈,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카메라 렌즈, 이게 세계 1위인 회사죠. 그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AI는 저희는 일단 제껴놓고 봅니다. 전장 부품이든지 여기에 XR에 들어가는 IT 기기든지, 이게 지금 애플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면서 이번 CES 23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핫한 3개 아이템, 첫 번째 자동차 전장 부품, 두 번째 XR, 세 번째 AI였어요. 여기에 주목해서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기 전에 왜 이 타이밍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애플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애플이 뛰어들고 이제 제품 출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3,0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가격 인하가 어느 정도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로봇주,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로봇주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저희 누굽니까? AI, 챗 GPT, 이것도 일주일 있다 움직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OLED인데 미니 OLED 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OLED는 일반 OLED를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야간 수업은 그래서 93번째 야간 수업은 1분기 주도 섹터 전략 B. 지난주에 주도 섹터 전략 A 했죠. 그래서 로봇에서 GPT에서 이제 OLED 테마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은 곧 전장 부품이고 GPT는 인공지능 중에 한 부류고, 인공지능이 좀 다각화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마이크로 OLED는 아까 보셨던 그런 제품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신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은 우리나라와 대만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서 그것에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들이 또 치열하게 치고 나오고 있고 보게 될 텐데요. 잠깐 그걸 보기 전에 내일장 시장 흐름 한번 잠깐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 건지 잠깐 보죠. 일단 내일장 시장 흐름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2400 전후에서 출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60일선도 한번 저는 깨지 않겠나, 터치하거나 2390이나, 그래서 요 정도 선상에서 시가가 만약에 밤사이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전을 선언하다든가 러시아하고, 밤사이에 어떤, 아니면 일본이 뭐 대지진이 난다든가, 일본에서 지진 나면 우리나라한테는 반사액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증시가 내일 월요일 날 일단은 2400 한번 깨고 2390, 60일선과 이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시가 직후에, 시가에는 좀 지키려고 하겠죠. 2400은.
시가 직후에는 한번 터치 깨졌다가 좀 버벅거렸다가 반등도 시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음봉 났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꼭 음봉이라는 법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빠졌으면 우리나라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음봉 나면 한국도 음봉 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국이 빠진 거가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양봉으로 끝났다 해서 뭐 디커플링이냐. 어차피 빠진 건 빠진 거잖아. 전체적인 추세가 같다는 거지. 미국이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도 빠진다. 그렇지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굳이 그런 것까지 유치원생들처럼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주식을 하시는 건지 예금을 하러 오신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금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금보다는 리스크가 높고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수익이 날 때는 높고 어떤 때는 수익이 높았다가 어떤 때는 손실이 높고 어떤 때는 손실이 컸다가 어떤 때는 수익이 금방 회복하고 은행이 주지 못하는 격렬한 것이 종목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과수원에서 자라는 사과하고 저기 북극 쪽 바로 아래 그린랜드 뭐 이런 데서 자라는 블루베리 야생 블루베리 같은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은행 금리 급등급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내가 편안하게 주식한다. 그거는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주식이 어차피 되긴 될 것 같은데 근데 무난하게 그냥 내 계좌가 항상 플러스다.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미국장의 모습이에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음봉이네요. 음봉인데 아랫꼬리. 2% 넘게 빠졌다가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스탠앤푸어 아랫꼬리 길게 달았네요. 스탠앤푸어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시초가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다가도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빠져서 출발하겠죠. 거기가 바닥치고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일 장이 만만한 장이냐?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내일, 화요일, 심지어 목요일 날까지. 수요일 날 3일절 쉬죠? 그래서 이 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일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런 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린다든가 시가 이후 떨어진 다음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아랫꼬리가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올라온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래서 대응하시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다 팔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금만 들고 가기도 어렵고 보통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이 장이. 그걸 알고 주식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시장이 당장 붕괴되는 거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은 끝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끝났는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 어제 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 세게 나와서
그래서 PCE 지수라고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이 아닌 투자자는 미국에 있는 일반 개인들, 미국 시민들이 지출을 했어. 근데 그 지출이 생산을 위한 지출이 아니에요. 소비를 위한 지출이죠. 개인들도 생산을 위한 지출을 합니다. 이건 소비를 위한 지출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했는데 1월 달치 겁니다. 2023년도 거 1월 거를 2월에 이제 통계가 끝나서 발표를 한 거죠. 작년 1월, 2022년 1월 대비 5.4% 증가. 그리고 12월, 2022년도 12월, 즉 전월 대비 0.6% 증가. 근데 그거 갖고 난리를 친 거죠. 네. 그거 갖고 난리를 친 겁니다. CPI 지수는 떨어질 때 7개월 연속 확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거는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요거 오르고 5.4인데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디스인플레이션이 파월이 김칫국 마셨다. 제롬 파월 의장이 바로 찍어 눌렀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시기상조다. 아직 멀었다. 그래 가면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순간 급등 나왔습니다. 요 일주일 사이에 급등도 나왔지만 어제도 최근에 올라간 것 치고는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치솟고 와가면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도 음봉 하락, 스탠앤푸어도 하락.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음봉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미국은 어떻게 보느냐. 망국. 미국인들한테 미국 정부한테 미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망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달러 약세를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달러 약세를 잡지 못하고 달러의 가치가 붕괴되면 결국은 아무도 미국 공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혹은 이미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시기를 땡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금리를 막 쳐 올려서 달러 가치를 강화시켜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떠받들게 만드는 모습. 목적을 계속 달성해 나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조금만 떨어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맡겨서 미국 정부는 CPI가 높아서 금리 올려야 된다. CPI가 잡히니까 개인 소비가 안 잡혔다. 개인 소비가 잡히면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계속 그런 핑계로 해가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금리 올릴 생각뿐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제 미국 증시는 깜짝 놀랐던 것 같다. 발표되고 나서 다행히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다. 왜? 어차피 CPI 지수는 잡혔으니까 3월 22일 날 저거 갖고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기에는 올리기에는 버겁지 않냐.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 3월 22일 날 다시 금리를 0.5 이상 올린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아랫꼬리를 금방 다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이 하다가 아랫꼬리를 잘 달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네.
미국 시장이 장중에 막 폭락 나오고 있을 때 나스닥 2% 급락 나오고 오토데스크 막 마이너스 10% 넘게 폭락 나오고 테슬라도 막 3% 4%씩 빵빵 급락 나오고 그리고 막 애플도 곤두박질 치고 애플도 마이너스 2.4% 곤두박질 치고 인텔도 막 저가 깨고 마이너스 3% 가까이 폭락 나오고 심지어 막 보잉도 폭락 나오고 스탠앤푸어 내에서는 라이브 네이션스 엔터테인먼트주 막 대폭락 나오고 10%. 그 다음에 모더나 마이너스 6% 폭락인데 최근 저점 다 깨고 백신 관련주들 재고가 차고 넘치는 거죠. 각 나라별로 재고가 차고 넘쳐요. 창고에 쌓아둔 게 1, 2년에 해소될 분량이 아닌 거죠.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모더나 신약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그 기간 동안까지는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럼 SK바이오팜이나 백신 관련주다. 솔직히 앞으로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 대목이라고도 판단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은 그런 어떤 불안감을 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오토데스크 어도비 시스템 핀디오디오 이런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에어비앤비처럼 혹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처럼 혹은 페이팔 홀딩스처럼 전자결제라든가 혹은 그 위에서 룰루레몬 애틀래스카나 맞나 이거? 그리고 JD.com 온오프라인 JD.com처럼 전자상거래 룰루레몬처럼 온오프라인에서 뭐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제품들이죠. 저런 회사들 그래서 뭐 운동복도 팔고 숙박 공유도 시켜주는 에어비앤비도 있고 이런 플랫폼 위에서 뭔가를 하려는 회사들 룰루레몬 애틀래스카는 아니네요. 우리는 아울렛 같은 회사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관련주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오프라인이지만 룰루레몬 애틀래스카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특히 테슬라 그리고 전기자동차 테슬라 전자상거래 아마존 데이터도 핀디오디오 어도비 오토데스크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어떤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폭락했어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미국이 아랫골이 달긴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장이 될 거다. 월요일날. 물론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따라서 강력하게 해외 증시 따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단 월요일장은 2,400을 한번 깨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한번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당장 사주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어제 플러스가 난 것이 너무 강했어요. 겨우 0.5% 6% 가까운 수준 0.59%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약간은 일단 월요일날 및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외국인 수급이 바로 들어오기에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오늘 밤에 아주 무슨 이상한
좋은 징조가 있지 않나. 일단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내일 매매에 시장이 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차피 대응하는 거는 잘 대응을 해 놓으셨을 것 같고요. 설마 급등한 로봇주 따라서 하는 건 아니신 거예요. 급등하는 로봇주나 쫙 올라갔다가 먼저 시세 다 먹고 폭락 나오고 있는 한참 고공에서 시한폭탄 돌리고 하고 있는 MDS나 이런 거 사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추격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않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루 10% 15% 빠지는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돈 놓고 돈 먹기만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견뎌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0, 2,000 어차피 2,200 깨졌던 나라인데요. 그래봐야 내일 2,400까지 가봐야 여기서 박스권 장의 흐름 속에서 또 들락날락하는 수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문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한테 어제 장이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어제 장이라는 것은 미국과 해외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다 긁고 내려왔죠. 어제 미국 장 디지털 관련주들을 다음으로 더군다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더 벌어져요. 옛날에는 CATL이 32%, 우리나라 3사, LG, 삼성 SDS,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해갖고 우리나라도 32%였어요. 전 세계 점유율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한국. 신기하게. 우리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건 크고 있지만 그 얘기는 나도 매출액이 1조에서 2조 되고 있지만 다른 놈은 1조에서 5조, 6조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애들이 더 빠른 속도로 크니까 기존의 포드 자동차나 테슬라, 폭스바겐 이런 데도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있죠. CATL하고 손잡고 파나소닉하고 손잡고 그렇게 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이는 커지는데 점유율이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때는 다음날 아침에 한국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시장에 약간 좀 안 좋게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음봉으로 끝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반영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아침부터 사주기에는 좀 어렵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게 움직여 위로 올라왔어요. 달러 인덱스가 0.6%도 안 되는 0.59%지만 최근 상승 변동폭 양봉의 크기로서는 최근 모습에서는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상하 변동성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71 그러니까 9.6까지 움직였었네요. 여기는 0.88 여기는 0.91인가까지 가장 커요.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봉의 크기가. 따라서 외국인들이 바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좀 벅차 보이지 않나. 결국은 시초가 및 오전장에 버벅거릴 수 있다.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그리고 수요일날 휴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수요일날 휴장이잖아요. 화요일날 또 나오다가 또 고꾸라질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툼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실망 매물들이 60일선 아래에서. 근데 재수 없는 거는 뭐냐?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또 해외 증시 흐름에 따라서 일단은 유럽 증시는 아주 안 좋게 끝났습니다. 왜 안 좋게 끝났느냐?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삼성전자가 1% 빠지고 2% 빠지게 만들어요. 하이닉스가 3%만 빠지고 반등 나올 걸 장중에 5%까지도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가장 안 좋을 때, 아래꼬리 달기 전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대 유럽은 마감됐으니까 종가가 거의 저가, 장대 음봉입니다.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왔죠. 프랑스 같은 경우. 스탠앤푸어가 아래꼬리 달기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장중 최저가, 독일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미비한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유럽장이 저렇게 크게 장대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 플러스 0.66에서 마이너스 1.78, 거의 5% 가까운 장대 음봉입니다. 근자에 있었던 걸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오르니까 혹시 유럽 쪽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거 아닌가? 달러는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굳이 유럽에서도 탈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 우리가 돈을 갖고 있을까? 우리도 너무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침에는 안 좋아 보인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적으로 한국 시가총액의 1, 2, 3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더군다나 많이 급등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순간적으로 먼저 쏟아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투자 심리를 약간이지만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좌충우돌 속에서 순간 폭락이 나와서 손절시켜 놓고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종합주가지수가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폭락이라는 것은 60일선이 깨지는 거죠. 경쟁적 투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순간 급반등이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방향 잡아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제가 보니까 매도자도 마찬가지지만 매수자도 마찬가지지만 매도자도 아침부터 추격 매도 한두 번 잘못했다면 그냥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시가에 주식 팔았는데 마이너스 3%에 팔았는데 종가는 플러스 2%에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 옛날처럼 다 빠지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미국 장도 은행업종, 증권업종, 찰스 수압 같은 거, 인베스트먼트 뱅크, JP 모간도 올라왔습니다만 메트라이프라든가 찰스 수압, 증권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키움증권 같다고 해야 될까? 온라인 증권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 미국 내에서. 메트라이프나 보험사들. 저런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 의외로 의외성 있게 국내에서도 지금 종목들이 나올 수가 얼마든지 가능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월요일 날은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그리고 철강주, 시멘트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수익률 게임들을 진하게 하고 시장이 다 같이 폭락 나오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무너진다 하면 다 무너져야 되는데 박스권장으로 인지되는 것이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월요일장에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에서 금요일장, 미국장을 봤을 때 조금 불리하다.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녹록한 장은 아니어 보인다.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OLED에 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요일날 저는 OLED도 다음 주 빠질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처럼 출렁거릴 때, 한 달 전에 로봇주라든가, 그리고 2주 전에, 3주 전에, 제 누굽니까? 챗 GPT 종목, 인공지능 관련 종목군들이죠. MD스테크라든가, 인포뱅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로 급등을 했던 것처럼, OLED 시장도 애플 출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가면서 이번 주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음 주 정도. 3월 1분기 전후에서 시세 분출하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는 요런 현재 이제 준비된 적이죠. 이게 스노우보드 고글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거 잠깐만 키워볼게요. 예, 여기 스노우보드용 고글이에요. 예. 스노우보드 고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안경, 스키 탈 때 쓰는 고글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이나 물안경 하나처럼 된 거. 그러면 앞에 이렇게 스키장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다 똑같은 건물 같은 거 다, 산 같은 거 다 똑같이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현실 속에서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라든가 점수 같은 거 게임 같이 해가면서 측정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이 안경 쓰시는 분이 이제 뇌수술, 사람 뇌를 꺼내지 않고도 3D 입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술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뇌라 그렇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정육면체의 수학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삼각형, 사각형의 교육적 차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기기들입니다. 안경 형태로 나왔다든가 이렇게 헬멧, 실제 출시된 헬멧이에요. 오토바이 탈 때, 바이크라고 그러죠. 모터사이클 탈 때 헬멧. 그래서 앞에 뭐 차가 오니까 조심해서 달려라라든가, 뭐 길이 미끄러운데 뭐 코너 할 때 뭐 이렇게 한다든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미 이렇게 출시도 되었지만 2023년도에는 그 시장에 애플도 뛰어든다는 거죠. 메타버스와 소니, 그리고 피코, 이런 그전에 사람들은 뭐 마치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했던 거를 이제는
핸드폰 만드는 애플도, 예, 그리고 삼성도, 중국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약 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이에요. 25조 정도의 시장. 10억, 100억이거든요. 자, 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100억 단위니까 끝에가 빌리언이잖아요. 그렇죠? 한 26조 정도 되는 돈이네요. 현재 시장. 자, 근데 이게 앞으로 매년 30%씩 넘게 성장해 가면서 조만간에 2026년, 2025년 이후부터는 500억 달러 시장이에요. 한국 돈으로 6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즉 30조가 넘어가는 시기가 이번 연도에서 다음 연도란 말이에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단일 시장으로서 30조가 넘는 제품이 있는 곳은 진입합니다. 애플 드론 못 들어보셨죠? 애플하고 삼성이 드론을 안 만들잖아요. 구글 드론, 구글의 3D 프린터 못 들어보셨죠? 왜일까요? 단일 시장으로서 30조 원 이상이면 애플이든 구글이든 뛰어들어 봐요.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시장만 휘줬지. 그래서 30조 원 이상 형성이 되는 이 시점에서 건너가는 타이밍에서 이제 진입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진입하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주로 인수합니다. 본인들이 다 만들지 않고 인수해서 협력해서 나가요. 소니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 방식을 지금 쓰고 있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편법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컴퓨터에다가 엑스박스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을 어떻게 피해가서 하려고 하는 것. 그만큼 지금 속도전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쪽에. 이유는 CES 23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XR, 자율주행, 그리고 AI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일정 부분 움직였고 지금 XR, Extended Reality, XR, 확장현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MR,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인데 사실 믹스드 리얼리티나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애플이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믹스드 MR이라고 그러죠. 확장현실이나 제가 봤을 때 믹스드라는 것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다가 현재의 현실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잘 듣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는 현재의 현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현실이라는 건 뭐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 안에서 가상현실, 포켓몬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물찾기.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보이는 도로, 우리 집안의 안방, 옷장, 어디 편의점에 그 포켓몬이 있는 거죠. 즉 현실과 가상의 포켓몬이 증가된 게 그게 뭐냐? 그걸 혼합현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는 카메라가 필요 없어요. 있더라도 한 대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 XR, 즉 애플이 MR이라고 불리는 이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뭐가 필요하냐? 카메라가 필요해. 카메라 렌즈. 전 세계에서 이걸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죠. 그래서 자화전자,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 나온 겁니다. 자화전자. 왜? 애플이 출시 앞두고 공장 증설을 굉장히 크게 놨어요. 적자인데도 올라와. 이해되셨죠? 적자인데도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신고점 갱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 하락할 때, 야, 이번 장 하락할 것 같은데, 2400 깨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야, 이번에 다 손실인데 미치겠네. 역시 주식은 안 돼. 덮어놓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이런 주식은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65,000원에 샀다. 55,000원에 샀어? 수익 났다가 좀 토해냈다. 그거 7만원에 샀다. 근처 갔다가 지금 요즘 마이너스 10%다. 삼성전자를 갖고 갈 건지, 자르고 과감하게 이런 게 건너갈 건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삼성전자가 아무리 XR 기계를 1조 원어치를 판들 자화전자 매출액 1000억 늘어난 것만큼보다 주가 변동성이 없어요. 그건 사이즈가 크고 여긴 종목이 작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LG디플, LG이노텍도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거를 갖고 있잖아요. 애플이 추구하는 저런 OLED라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그 중에서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LG전자의 앞으로 미래 주력 사업이잖아요. 다른 쪽은 매출이 줄었는데 여기는 계속 늘었잖아. 처음으로 이번에 흑자도 만들어냈고.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도 다 팔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얘 다 팔았어요. 그렇지만 가격 매력이 다시 오면 사줘야 되는 거죠. 꼭 고민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끝났다고 하면 다 빠져나와야지만. 근데 시장이 끝났는데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 어떻게 유가 관련주가 강세야? 그잖아요. 경기가 후퇴하고 세계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유가 관련주가 강세로 움직였겠어요? 시장은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끝난 척 혹은 못 올라가는 척만 하는 거지. 왜? 미국 금리 속도 다시 0.5로 3월 22일 날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이 있는 분야예요. 매직 립2, 홀로렌즈, PS2, 플레이스테이션 2란 얘기죠. 플레이스테이션 1, 메타버스, 즉 여기 누굽니까? 페이스북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출시한 오큘러스라고 하나요? 스키 고글처럼 두꺼운 거 쓰는 거 원조예요. 증강현실의 원조. 보시면 여기는 399달러, 399달러, 1100달러 페이스북. 여기는 이제 PS 플레이스테이션 40만원, 70만원. 그런데 진짜 하이 퀄리티 등급으로 가면 3,000달러 수준이에요. 요즘 애플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은 이제 내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타입이 중요해요. 디스플레이 타입이 잘 보세요. OLED 2 곱하기 OLED죠. 2 곱하기 LCD죠. 싱글 OLED죠.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원은 싱글, 더블, 버전 2는 더블. 자, 근데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OLED도 아닙니다. LCD도 아닙니다. 뭐냐? LBS, 더블 LBS 혹은 매직 립스는 더블 LCOS. 약간의 디스플레이의 방식 차이인데 3천만 원급 이상, 3천만 원이 아니라 참 4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3,000달러 이상급은 OLED 방식은 아니에요. 대중화되기는 솔직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싱글도 아니고 LCD도 아니에요. 더블 OLED나 어쨌든 OLED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디스플레이 방식에 있어서 LCD의 진보된 형태를 쓰든지 아니면 OLED를 하이 퀄리티 4K나 8K 수준으로 높여서 만들어서 쓰든지 한국과 대만 이쪽 품질, 일본 쪽, 소재는 일본 쪽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로운 전장 부품처럼 전기차가 잘 팔려서 전장지 부품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쪽도 지금 어떻다?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더블 OLED. 자,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과 한국이에요. 소재 쪽이든 일본 쪽이고.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종목을 지금 이번 내일장 떨어지거나 이번 돌아오는 장에 조정을 받았을 때 뭐를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낙폭과대 상태에서 공략하는 거라든가 혹은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저 미니 OLED 잘 들으세요. 미니 OLED라고도 불리거나 혹은 마이크로 OLED라고 불리는 이쪽과 국내 시장에서 저런 어떤 고글 형태 혹은 글라스 형태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납품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이미 수주가 오더를 받고 있는 회사들. 자화전자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나는 부담스럽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가격은 안 사셔도 돼요. 만약 여기까지 온다. 그럼 사겠다. 그런 마인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삼성도 진출하면 파트론 같은 회사들 그리고 LG 이노텍 요즘 버벅거리고 있죠. 그리고 OLED 쪽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그리고 미니 OLED라든가 서울 바이오시스 상장 서울반도체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상장했죠. 그 주가는 이 모양이죠. 적자 기업이니까. 이런 회사들 야, 현재가를 보려는데 왜 안 나와? 아이고야. 네, 적자 기업이에요. 서울 반도체에서 OLED 특히 아주 저기 뭡니까 하이 퀄리티 LED 쪽
그래서 이제 차량용이라든가 혹은 서울 반도체가 미니 반도체에 대한 특허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에요. 자, 근데 가격 매력도 있고 앞으로 미래 매력도 있죠. 로봇주가 적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잘 들으세요. 삼양사. 여기는 덕산 네오룩스, 덕산 하이메탈, 덕산 네오룩스, 덕산 하이메탈, 숄더버리라고 하는데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의 소모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봉지라는 것도 있고 숄더버리라는 게 있어요. 소모품이에요. 말 그대로 동글동글한 소재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만들 때 집어넣고 이렇게 빙글빙글 채 흔들듯이 흔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마 뭐 작용이나 뭐를 그런 식으로 해서 평평하게 일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종목군들 지금 막 시달리려다가 지금 멈췄죠. 이런 종목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화전자라. 이미 애플이나 저런 데서 오더를 받아놓고 이제 시제품 생산이 대성공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됐을 때 매출액이나 이런 게 증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글래시스 폰이라든가 애플이 준비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1, 4분기에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주도주는 없습니다. 추세는 없어요. 삼성전자라고도 시장 전체를 끌고 가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삼성전자가 땡겨주고, 거꾸로 삼성전자는 먼저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아자동차 현대차가 끌어주고, 기아자동차 현대차가 또 멈춰가고, 그 다음은 다른 거가 또 끌어주고, 계속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추세로 끌고 가는 종목은 없어. 삼성전자처럼 현대차처럼 쭉쭉 2차전지처럼. 종합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지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종합은 버벅거려 가면서 가. 종목은 짧은 구간에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종목은 대장주들이 있어요. 섹터별로. 그것을 빨리 개최해야 되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번 1, 4분기에서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테마, 폐배터리라든가 혹은 인공지능 AI라든가 이런 테마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지금 CES에서 경쟁력 있는 건 전장 부품이에요. 차량용 전장 부품. LG전자, LG디폴, LG이노텍.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주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이 대부분 어디하고 겹치느냐. 옛날에 스마트폰 만들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들하고도 상당 부분 또 겹칩니다. 그래서 1, 4분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없다. 연속적으로 쭉 그냥 지수 끌고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섹터 대장주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지금 가장 괜찮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테마 성향에서는 OLED. 왜? 다 망했어, 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들이 13인치 핸드폰 및 태블릿 PC, LCD, OLED, 소형 거, LCD를 발판으로 해서 이미 다 점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LG나 삼성디플이 감당을 못합니다. 양이 워낙 많잖아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레노버, 노트북부터 싹 다. 한국하고 내수 시장도 비교가 안 돼요.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 LCD를 끊는다. 그건 어려워 보이고, 뭐라 해야 될까요? 하이 레벨에 있는 OLED나 앞으로 저 구글이나 애플 글래시스 폰 이런 것들 4K, 8K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파트만 더 중국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뭐 분위기로 가면은 어차피 배터리 충전, 그 다음은 바이오 시밀러하고 OLED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자, 따라서 1, 4분기에는 다음 주 한 주간 쉬운 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대장주는 없지만 시장 섹터, 주도주,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종목은 없다. 앞으로 쭉쭉. 그렇지만 섹터별 돌아가는 거는 계속 나온다. 그래서 추세, 종합주가지수의 시장의 추세. 시장은 잘 나와봐야 2,900이에요. 상반기 중에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2,800에서 2,700 사이 나오면 잘 나올 것 같고, 3,000을 보는 거는 가을 정도나 연말 정도나 회피하면 보는 거고,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익 게임인데 섹터별 대장주 및 주도주는 당분간 계속 있는 흐름.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에서 의외의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번 주에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에서 의외의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미국 금리 지금 올린다고 만회할 때 다시 또 잠깐이지만 들썩들썩거리는데 우리나라는 한국형 토큰 증권주들이 그 수혜를 지금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도 섹터 대장주 2023년 1, 4분기 주도 섹터 대장주. 시장의 대장주는 없어요. 섹터별 대장주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상고하죠. 상반기에 그나마 종합이 반등이 나온다. 하반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이번 연도 하반기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고, 그리고 여차하면 진짜 최대 위기가 여기서 인플레이션 그냥 나오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IMF 형태의 최대 위기가.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 지금 제가 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 디테일하게 그걸 종목으로 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그래서 섹터별 대장주 3개씩 해서 총 5섹터 15종목, 그리고 세력 개입 눌림목 중소형 종목군 5개, 그래서 20개.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정말 미국 이상한 형태 이상한 장난을 한번 친다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바로 지금부터도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뭐 제가 당장 미국의 금리 속도라든가 이런 걸 가늠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당장 걔네들이 갑자기 뭐 3월에 1% 금리를 올린다든가 뭐 0.75를 다시 스텝을 밟는다든가 상반기부터도 위험한 거고. 자, 그런 흐름을 보고 일단 지금 2200에서 2500까지의 반등까지는 일단 왔는데 한 번 더 저는 반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그러나 다음 주 그래서 약간 주가 하락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 기회를 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카데미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달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해 가면서 실제 포트도 같이 구성하고 매매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또 폭락하는 쪽
세력주 추정 매매 검색기 고수편. 종목 검색 올라가는 쪽도 있지만 떨어지는 쪽까지 같이 베팅할 수 있게 검증해서 주식 선물 매매로 강의가 끝나고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주식 선물 교육을 합니다. 4주 정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건데요. 그게 참여하셔가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이시니까. 그래서 3490-4513 02-3490-4513으로 그렇게 ARS를 통해서만 접수가 돼요. ARS로. 그래서 모멘텀 주도주 클럽을 따로 하시는 것보다 아카데미로 하시는 것이 2달 이것도 받으시니까 꽤 괜찮은 혜택이 되실 겁니다. 아마 뭐 지금 장이 보통 장이 아니에요. 진짜 이 장이 떨어질 것 같다가 또 다 일반인들 손절하고 나면요 또 언제든지 금방 쳐올립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쳐올려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커트 시키고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아침. 자,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증권주. 자,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 이번 주에 시장이 약간 좀 눌리거나 버벅거리면 화요일날까지, 수요일날은 쉬잖아요. 목요일날 정도에 차량용 전장 부품 관련주들. 아까 방금 보셨던 디스플레이 XR 관련해서 자화전자나 이런 게 만약에 눌림을 좀 많이 준다. 어설프게 주면 사실 필요 없고요. 그러나 덕산 하이메탈, 덕산 네오룩스는 소재 쪽이니까 디스플레이. 저런 거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반드시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금 제가 한 종목들 놓치지 마세요. 그 종목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지금 왜 지금이 저렇게 차트들이 윗꼬리에 나가면서 움직이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등록도 되시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캐시를 들고 있다. 인터넷도 됩니다. ARS도 캐시가 다 돼요. 뭐 결제 99만 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캐시 10만 원 들고 있다. 쿠폰 있다. 그러면 ARS 하면 자동으로 그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RS에 본인 이름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캐시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알아서 회사에서 소진시켜 줍니다. 혹시 안 되면 회사로 1599-0700 고객센터 아침 8시 이후에 전화하면 그분들 알아서 또 결제도 시켜줘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지만 ARS로 그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혜택은. 내일이 이제 이번에 아카데미는 상반기에는 1, 4분기는 이게 이제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까지 일반 관련 종목 아카데미는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뭐 굳이 지난번에 2201대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LG전자, 기아차. 전장부품과 전장부품의 시대다. 로봇주는 나는 하지는 않는다. 당장은. 왜? 한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급등 아니면 그래서 물리면 한텀 1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로봇주 10% 사갖고 100% 먹느니 1000만 원 사갖고 1000만 원 먹느니 차라리 LG전자, 기아차 25% 20% 50% 사가지고 거기서 30% 먹는 게 3, 55, 1500만 원 먹는 거니까 훨씬 나는 크게 생각한다.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은 그리고 화요일 날 은행주나 금융주, 보험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저베타 종목분들이 월화 치고받고 하기 좋은 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후반으로 간다면 가격 매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인데 올라갔다 쭉 밀리신 종목군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그 타이밍을 잘, 그래서 CS23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이 분야들을 놓치지 않고 좋은 타이밍을 잡아내서 여러분들 1, 4분기에 들락날락거리는 힘든 시간에 있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즐겁게 또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도 재미있어요. 또 장이 맨날 뭐 다 올라가면 누가 주식해서 다 돈 벌지. 아무도 안 팔을 거 아니야. 그쵸? 손절하는 나들 손절할 때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고 한번 또 건너가야 또 산전수전 겪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또 실력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788 눌러가면서 오늘 인사 8877 마무리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OLED, 특히 미니 OLED에 대해서 이번 내일 진행되는 아카데미, 내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합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주 2회씩 교육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 15종목과 논리목 5종목, 그 가운데서 실전 매매도 절반 이상씩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4분기에 쉽지는 않다, 솔직히. 그렇지만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 그분들은 혼자 하세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장 혼자 못 이겨낸다. 그분들은 오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